나는 현재 28살 백수다. 취업 준비가 하기 싫어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어서 제주 한 바퀴를 도전하려 이렇게 비행기에 오른다. 어떻게 보면 28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는 난 나이가 어린 것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는 난 나이가 많은 것이다. 내가 인턴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같은 부서에 있던 상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청년 씨는 아직 20대라서 너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나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동기들 중에는 이미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릴 때 공무원이 된 동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나보다 늦은 나이에 입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점점 믿게 됐다.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지루하고 반복적이었던 행정 업무는 상사에게 들었던 20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나이라는 믿음을 점점 강화시켰다. 그래서 나는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던 두 번째 인턴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3주 만에 그만뒀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는 운이 좋게도 시청에서 진행하는 시민 마케터 사업의 마케터로 일을 하게 됐다. 이 일을 하면서 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은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블로그 1일 방문자 수가 2,000명이 넘는 날도 있었고 조회수 1만이 넘는 유튜브 영상들도 점점 많아졌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내가 사들였던 주식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었던 많은 돈을 만져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턴을 퇴사했던 그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나도 곧 영향력 있는 블로거, 그리고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은 달콤한 상상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상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들인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현 상태에 적응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마케터 사업 이외의 일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항상 8시 59분에 가까스로 일어나 출근 도장을 찍었고 해야 할 홍보 일을 미루다가 마감 시간이 닥쳐서 포스팅을 작성하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걱정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심지어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 일이 끝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예전에 준비했던 공기업 공채에 지원을 했고 서류는 합격한 경험이 있으니 무조건 붙을 거라고 확신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서류 탈락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공기업 자소서를 첨삭해주고 합격을 이끌어낼 정도로 자소서를 잘 썼고 나름 스펙도 출중했던 내가 받았던 성적표는 서류 불합격. 이 서류 불합격을 기점으로 100만 유튜버라는 꿈에 취하여 호기로웠던 나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는가 하면 885점이었던 토익 점수는 675점이 됐다. 게다가 거짓말처럼 2배로 불어있었던 내 주식 수익은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20대라는 말에 현혹되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동안 일이 잘 풀렸던 것은 모두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2년 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분명 내가 제일 어렸었고 앞으로도 내가 어디서든 제일 어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가면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심지어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6명의 게스트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렇게 나는 2년 만에 제일 어린 사람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다. 내가 회사에서 들었던 어려서 좋겠다는 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에게 절대로 어려서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이가 적고 많은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고 꼭 20대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해도 되는 나이는 아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 나는 28살이 되어 있었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은 백수라는 꼬리표와 반토막 난 주식 계좌였다. 이 시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때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턴을 그만뒀던 것은 그냥 현실 도피에 불과한 행동이었다. 그냥 그 당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서 그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애써 예쁘게 포장했을 뿐이었다. 이제 내 주변에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와서 다시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토익 공부를 해야 한다. 사실 토익 점수를 따야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해야만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을 더욱 하기 싫어진다는 것이었다. 국민 MC 유재석은 이런 말을 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나는 나이를 먹기 전에 싫어하는 일들을 미리 해놨어야 했다. 그게 취업이 됐든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공부가 됐든 말이다.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하기 싫은 일을 곧 잘 해냈다. 그게 부모님이 지시했던 수능 공부든 아니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든 말이다. 그래서 나는 26살까지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정말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비록 상위권 대학교는 아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며 졸업을 하자마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다. 언뜻 보면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의 흐름 위에 놓여 있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설정한 목표의식 없이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여 이 위치에 올라왔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동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란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돈을 벌 때 나는 편하게 집에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해 꿀 빠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인턴을 그만두고 도전했던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그냥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멋있게 포장된 것일 뿐이었다. 이제는 누가 나에게 취업 준비를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 부모님도 내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시면서 더 이상 취업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끔 프로그래밍 되어버렸다. 그동안 남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호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뿌리를 찾기 위해
나는 나의 어릴 적 시절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 본다. 나는 정말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 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문제로 크게 싸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고, 내가 돈을 아껴 쓰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더 이상 돈 문제로 싸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문방구 앞에서 파는 100원짜리 불량식품도 돈을 아끼려고 잘 사 먹지 않았다. 그 대신 친구들이 가끔 교실로 불량식품을 사가져 오면 하나씩 얻어먹곤 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에게 "네 돈으로 좀 사 먹어, 이 얻어먹는 애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돈을 아끼는 성격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됐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꿈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공무원으로 자리 잡게 됐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 많은 학과들 중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국가에서 만든 안정적인 일자리에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봉사활동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원하는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또한 졸업을 하자마자 그토록 원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생각보다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반복되는 행정 업무와 무의미한 민원 등 절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다. 나는 정말 엄청난 회의감에 빠지고 말았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좋게만 흘러갈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물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뿐이었다. 뭔가 이렇게 말하니 그동안 부모님의 말을 잘 따랐던 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말을 하는 페류나가 된 것만 같다. 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어릴 적 부모님께 듣고 자랐던 말들은 우리 사회가 나에게 해주는 말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젊었던 시절에 사회에서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신다. IMF를 몸소 겪으며 오로지 돈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인생을 살아오셨던 부모님이 어린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최고다라는 것밖에는 없었다.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는 곧 내 또래의 친구들이 그들의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다. 부모님들은 그저 자신들이 겪었던 힘든 삶을 자식들이 똑같이 살게 되지 않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결국 그렇게 나는 부모님이 겪은 사회에 의해 남이 시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호구가 되고 말았다. 28살이 돼서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실패로 가득한 삶이 오히려 좋다. 지금까지 사회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다 호구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걸린 이 28년은 앞으로 호구가 되지 않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게 알려줬다. 만약 이 실패의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평생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일단 취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다. 뭔가 굉장히 생뚱맞은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28년간 남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수는 없다.
일단 취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아야 한다.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좋아하게 될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18일간 제주도를 걸으면서 느꼈던 것들이다. 내가 느낀 바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취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인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